메시지를 잃은 정치인은요, 사람을 공격하고 조급해진 정치인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다급함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인은 끝을 향해 가죠. 자, 메시지에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정치의 말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21일입니다. 한 1,500명, 그래 뭐 많게 생각해서 한 2,000명 두고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두고요, 윤호개인 강성 당권파와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 대 2,000명. 그래 조금 더 보태줄게. 3,000명 대 100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죠. 조선일보가 지금 한동훈을 뿜뿜뿜 더 띄우고 있는데요. 헛짓거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50대 이준석 버전 관종의 언행불치 쫄보의 마지막 콘서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정치에서요, 가장 초라한 장면은요, 패배가 아닌 겁니다. 메시지에 반박하지 못해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 순간은 늘 조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급함은요, 정치인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한동훈 그 2,000명 뒤에 배경 두고 막 웃으면서 셀카 찍고 있는데 웃었습니다. 자, 최근 한동훈의 정치 행보, 뭐라고 해야 되나, 발언이 논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등장하는 자리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격을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뭐 정치적 설득력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상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총선 패배 이후에요, 한동훈은 당 내에서 고립됐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그러니까 가족 드루킹 사건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측근들의 논란에 이어서 이 한동훈의 메시지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선택한 방식이 뭐냐? 내용의 확장이 아니라 접촉면에 대한 확장이다라는 거죠. 어디 찾아가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손잡고 이런 것들을 언론이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급한 몸부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최근에 2호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문에서요, 사실상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장 선명한 가치 집단입니다. 태극기를 정체성으로 삼아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온 단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지난 총선에서요, 한동훈의 공천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다수 포진한 곳입니다. 지난 4.10 총선 때 한동훈의 사촌으로 도태우 변호사도 총선에 출마가 불가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자리, 요직이다라고 하죠. 거기에 뭐 김상욱이 같은 거, 우재준이 같은 거, 그런 것들 마구마구 꽂아드리면서 자기 세를 늘렸습니다. 비례대표 한번 보십시오. 한지아, 김예지, 안상훈,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동훈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수 포진한 곳에 한동훈이가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과 러브샷을 연출했습니다. 어머, 술을 못한다라는 사람이 다급했는지 술을 입에 댔다라는 게 너무 웃기죠. 자, 정치에서 이런 장면은요, 화합이다라기보다는 위기의 신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필요할 때 화합은 리더십을 발휘하지만요, 필요 없을 때 화합은 조급함입니다. 자, 주말에 뭐 제 페이스북 수백 번 공유가 되고요, 당원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의문을 던진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동훈만 국민의힘에 걷어내야 될 세력이 아닌 겁니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준석 또한 국민의힘에서 걷어내야 될 개다라는 거죠. 제가 친한계, 친중계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준석을 포함한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내내 흔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이 이준석을 품자라고 하는 사람들,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이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 옳시다라고 했던 페이스북이 지금 공유가 되고 난리가 났다라는데요. 자, 장동혁으로 뭉치자, 장동혁 뿐이다 라고 하지만 장동혁 체제 이후에 왜 지지율이 이재명 깜빵 보내야 한다라는 여론보다 10%포인트 이상이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심규진
심규진 교수가요, 그 원인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내용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답은 뭐냐? 내부 갈등입니다. 지금 그 내부 갈등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는데 타이밍이다 라는 게 있죠. 한동훈 걷어내겠다라고 올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장동혁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말이 아닐까. 자, 국민의힘의 매력을 느껴서 중도가 찾아오게끔 만들겠다. 자, 그리고 107석, 108석 그 의미 없다. 개헌 저지선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배신자들, 내부 총질자들 두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한 거죠. 개헌의 마지막 보루는요, 이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장동혁 당대표였다라는 거죠. 그런 장동혁 당대표로 뭉치기 위해서는요, 장동혁 당대표의 말처럼 어떻게 내부의 분탕자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심규진 교수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이 내용은요, 내부 갈등을 당원들이 바라는 길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깜빵 보내야 된다는 게 그건 50%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 4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10%의 갭은 뭐냐? 아직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장동혁으로 뭉치고 다음 대권에 대해서 선명함을 보이려고 하면요, 흐릿한 회색 분자들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당에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글은 그런 내용이고요. 심규진 교수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동훈 축출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면서 이의제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의제의는요, 뭐 아시죠? 오랑캐로 무찌른다. 이 전략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이 거듭되는 겁니다. 그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사람을 친다? 그러면 그 공간은 누가? 다시 배신자들이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의제의라는 전략은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동훈의 발악, 2호회 방문이 왜 정치적인 자충수를 뒀는지,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리스크가 왜 고착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묶여가지고 배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준석계, 그러니까 친중계, 측근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실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이런 내부 경고가 묻히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요, 박수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입니다. 저는 진실된 목소리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남동을 지켰고 매주 윤어게인을 외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그 곳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하나의 점으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국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보수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파 유튜브 생태계에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한 줄이다 라는 겁니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2호회 거기 가가지고 이 김문수 후보와 러브샷을 했죠. 그 내부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뭐 사진상으로 보면요,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제 한동훈에게 막 박수 쳐주고 자기들끼리 웃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요, 속내는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누가 한동훈 불렀냐, 왜 하필 여기냐, 항의 전화가요 당협위원장들에게 쏟아져가지고 2호회를 관리하는 최진영 위원장은요, 아, 우리가 부른 거 아니다, 한동훈 지가 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건 뭐겠습니까? 한동훈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정치는요, 기억의 영역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았던 이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결정을 주도했던 이 한동훈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생기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화합이 아니다, 뭐 반발이다 라는 거죠. 2호회 방문은요, 지지 확장이 아니라 한동훈의 고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수 진영에서는요,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뭐 개인을 넘어서 그의 사람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측관들이다라고 하죠.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동훈과 함께 가는 정치인은 한동훈 똥 묻어서 이제 지지 이렇게 된다라는 인식이 빠르게 굳혀지고 있죠. 자, 대표적인 인물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는 뭐 천박한 사람들 다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혁, 뭐 배현진도 있고요, 박종
박정훈, 안상훈 이 사람 지금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안상훈 이 사람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김윤 교수와 함께 의료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위태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김윤은 민주당에 공천받고 비례의원 당선됐습니다. 금배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안상훈이는요, 한동훈에게 비례 공천받고 금배지 달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한 놈은 민주당 같고 한 놈은 한동훈한테 가서 금배지를 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윤통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건에는 한동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우재준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 내에서는요, 이 한축건주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항상 한동훈 곁에 있느냐, 진짜 한동훈 생각과 같냐, 벗어날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한동훈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정치인들은 이제 발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이,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빨간 목도리 매주면서 꼴값 떨었던 그 김상욱, 민주당 가가지고 개똥 취급받고 있죠. 막 핸드폰 제출하라라고 막 그런 취급받고 있는데, 이 김상욱이가 김어준이 쇼에 나가가지고 이 한측관들을 뭐라고 평했냐, 갈라파고스 섬 같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지세도 약하고 자체 발광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죠. 자, 문제는요, 이 인식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계산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수층에서는요, 한동훈 라인으로 묶이는 순간 정치인, 똥 묻은 정치인들은 확장 가능성이 닫힌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배제 정서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천에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솔솔솔 들리는데요. 정치는요, 개인기로 버티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신뢰가 붕괴되면서 그 주변 인물들까지 함께 소진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요, 줄타고 누구 측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념도 정확하고 정체성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옳은 소리 할 때 그걸 국민들이 알아준다라는 거죠. 누구 줄에 붙어가지고 누구 개다 라이코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좌파의 평가입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요, 이 한동훈을 예뻐라 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전략적 자산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우습게 보더라고요. 자, 심리학자 김태형은요, 한동훈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 치졸하고 유치한 인물이다.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우, 진짜 쪽팔립니다. 자, 댓글 게이트, 단계 게이트, 가족 드루킹 이 사건은요, 한동훈 다운 행동으로 조롱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좌파 진영의 커뮤니티를 보면요, 한동훈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냥 한동훈 답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거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상명, 하복의 충성심을 보여주다가 뒤에서는 복심 품고 숨어서 대통령을 비하는 댓글을 다는 인물. 그러니까 좌파들이 평가하는 그 한동훈 다운 행동, 비열한 행동.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비열한 행동을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 욕으로 한동훈이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형 심리학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겁이 많은지 대놓고 싸우는 거 무서워가지고 수동 공격 태세를 취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동훈의 반박 스케일이 작고 디테일에 집착하는 디테일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논리를 갖고 싸우기보다는 말꼬투리나 상대방의 실언을 잡고 싸우고 반격하는데, 마치 까불까불하는 초등학생이 훈계하는 어른을 약올리는 듯한 굉장히 수준 낮은 디테일로 물고 늘어진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소탐 대실에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딱 맞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요, 한동훈 출연 때부터 한동훈을 파악해 왔는데 한동훈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을 극도의 관종 기질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보다 정확할 수 없다. 김태형의 한동훈 심리 완전 분석이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2만 회 정도 기록을 했고요. 밥상만 차려주면 엎어버리는 한동훈의 심리에 대해서도 했고요. 1년 전이네요. 그리고 2022년 9월 달부터 이 한동훈의 심리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해왔는데요. 디테일 강박증, 대권 회의적이다. 깐족 한동훈 너무 가벼운 주둥이. 그리고 사회성 결여에서 오는 한동훈의 문제적 화법. 개가 되겠다는 한동훈 입만 다물어도 반응 간다.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사랑받고 싶은 몸부림에서 기인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즉 지독한 관심종자 기질이 그의 행보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이준석 버전이다라는 게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의 지지자들, 이 사랑과는 별개로 이 한동훈이가 갈구하는 사랑의 본질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한동훈을 보고 정치적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댓글 공작 사건, 그러니까 단계, 게이트, 가족 두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자, 김태형 심리학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 한동훈이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가지고 인간적 미숙아 그리고 유치하고 치졸한 관종이다라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좌파들을 응원할 수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시작되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완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그 조선일보가 빵빵 띄워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박범계의 키와 한동훈의 키, 뭐 바바리, 수투핀 뭐 이런 걸로 뭐 이슈가 되면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 관심을 이렇게 쭉 빨아당겼죠. 박범계 장관이 키가 작은 거지 한동훈이 키가 큰 건 아닙니다. 자, 그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다 줄 때 한동훈에 대해서 올려치기 당연히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하죠. 그런데 한동훈의 이 진짜 자산이 드러나는 순간 한동훈은 버리는 카드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빨리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상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상명 하복을 연출하면서 뒤에서 숨어서 비아냥거리는 이 이중성 구토납니다. 이런 모습은요 좌파리들에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뭐 경멸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정치적 미숙하다라는 평가는 좌파 분석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최근 행보는 전략이 아니라 반사, 신경에 가깝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메시지가 무너지는 자리에 접촉을 늘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연출을 덧대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보인다라는 거죠. 언제나 정치인의 종말을 앞당기는 건 조급함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은요 위기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요 조급함 드러내면서 소모되고 있죠. 자, 2호회 러브샷 이 화합 상징 아니라 이제 한동훈은 이제 끝물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도요 장동혁 당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포티 이준석, 더 늙은 이준석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것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것이 용기다 라고 했습니다. 거울치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한동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가족 드루킹이다 라고 하는데 어찌된 건지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라고 묻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잃은 정치인은요 사람을 공격하고 조급해진 정치인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부의 적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에요. 이 민주당의 패악질을 눈으로 확인한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국민의힘에 넘어와서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 됐고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더더욱 반성하는 마음으로요. 장애 집회에 나와가지고 2030들 행진할 때 뒤에서 태극기 흔들어 주시고요. 더 목소리 높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부의 적은요. 영원한 적일 뿐이다. 라는 거죠. 김영일 TV였습니다.